예, 안녕하세요. 김용훈 농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의 재판 관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흔히 등장하는 그런 판례는 아닙니다. 그래도 노동 판례 100선에 속해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관계를 소개해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이제 어떤 그 회사가 있습니다. D 회사가 있어요. 근데 D 회사가 한국에도 있고 이제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D 회사 본사가 있고요. 이 본사에서 중국의 현지 법인을 차린 거야. 그러면 중국의 현지 법인에서 그 중국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이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중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와서 좀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올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D사에 있는 현지 법인과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 이 사이에서 그 출국 연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겁니다. 앞으로 당신이 중국 가서 연수를 받을 건데 거기서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쌍방이 협상으로 해결을 하는데 만약에 협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원래는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한국 법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중국 법률에 따라서 한국 법률이 아니고 중국 법률에 따라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약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으로 연수를 떠난 거야. 그런데 연수를 갔더니 뭐 사실 이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연수가 말이 연수지 이 근로를 시킨 거죠. 그것도 근로도 보통 근로도 아니고 굉장히 무리한 근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산업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노동자로서 굉장히 무리한 근로를 시키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많았죠. 자, 이 회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연수생 신분으로 이제 데려왔지만 너무 무리한 연장 근로를 시킨 거예요. 야간 근로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연수생이다 보니까 이거 최저임금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1년 넘게 근무했지만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억울하겠죠, 그죠? 억울하니까 나한테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저임금을 또 차액분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한 뭐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한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분쟁이 벌어진 거죠, 그죠? 법률상의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쌍방 협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D사에서는 뭘 주장하는가 하면 당신하고 분명히 약정을 하지 않았냐? 이게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중국 법률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법원은 이에 대한 관할을 꾸려놓는 거다. 우리나라 법원에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 주장할 수는 없다. 이걸 주장한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법률에서 이걸 다툴 수가 없다고 한다면 뭐 이 문제는 끝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다툴 수가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겠죠. 두 번째가 지금 어떤 약정을 체결한 거죠? 연수생 신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와 있는 이 사람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하는 거냐? 왜냐하면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수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근로자로서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자, 이 문제까지 접근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인 거냐, 연수생인 거냐, 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어, 이 문제는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분쟁이 벌어지기 전이죠, 그죠? 분쟁이 벌어지기 전에 합의를 한 거야.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걸 관할하기로 하는 거, 이것들은 하지 않겠다. 배제하고 중국 법률로 이걸 다투겠다. 이에 대한 합의를 한 겁니다. 뭐 이에 대한 합의가 과연 효력이 있는 거냐? 효력이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걸 다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겠죠, 그죠? 국제사법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법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 관할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그 근로계약의 당사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재판 관할에 대한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뭐 관할 법원에 추가해서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 이걸 배제하고 다른 법원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법원에 추가해서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 이 경우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분쟁이 발생되기 전이죠. 그죠? 발생되기 전에 대한 전에 합의란 겁니다. 이 합의는 효력이 없어요. 그죠? 두 번째로 이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거를 추가해서 하는 거를 허용한 게 아니고 완전히 한쪽을 배제하겠다.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경우로 보더라도 이 합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 갈 수가 있는 거야.
문제는 그거죠.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과연 퇴직금이나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예, 적용할 수 있죠. 누구인 경우에? 예, 근로자인 경우에. 이 외국인 연수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분명히 일을 하고 있어요.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퇴직구제보장법, 최저임금법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이분들이 과연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맞냐? 지금 이름은 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연수생 신분인데 교육생이 아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계약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뭐 연수계약이냐, 고용계약이냐, 도급계약이냐, 뭐 위탁계약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냐 이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해야 돼요. 이름은 연수생이지만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예, 지휘 감독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속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근로자들도 예, 근로자에 해당한다. 연수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따라서 근로자니까 예, 퇴직금이라든지 최저임금 지급을 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떨어지겠죠. 그죠? 자,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재판 관할을 합의했을 경우에 그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외국인 연수생으로 들어온 그 신분으로 들어온 분들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관철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 그 내용들을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